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MC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요. LG시스템 마스터와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2부 지나가는 동안에 또 다른 시세가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에 맞춰서 또 해외 선물 전략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명의 마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해외 선물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방송을 보시면서요. 여러분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시세 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먼저 보시죠. 자, S&P 500 지수 일단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2548.7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22% 상승한 상승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죠. 나스닥 역시 6천선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 이어서는 조금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6,069.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유로 FX도 보도록 하죠. 자, 유로 FX 역시 1부에 이어서 2부도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1848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55% 상승한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도 보도록 하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294.3달러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0.62%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1,300달러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남아있다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은 2% 넘는 상승세 지켜가고 있습니다. 50달러 중후반대를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50.575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는 더욱더 상세한 해외 선물 전략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4가지 이슈로 S&P와 크루드 오일 그리고 골드, 유로, FX만 봤다면요. 2부에서는 그 밖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시세 나오는 대로 그리고 전략이 나오는 대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시스템 마스터님. 네. 자, 지금 1부에 이어서 2부 함께 보고 있는데 1부에 비교해서 시장에 별다른 다른 특이점이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깔끔하게 보이는 거는 네. 지수 부분이 신고가를 올렸다가 바로 빠르게 빼고 있는 모습이 핵심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나스닥이 주도해서 먼저 끌고 내리고 실질적인 금일의 매집 단가까지 돌파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도 물량이 세게 들어와서 청산이 아니라 제대로 매도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수에 대한 부분을 이전부터 또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뉴욕 증시 기업 실적 발표 주목 속에서 사상 최고로 출발했다는 속보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네, 지금 개장을 했는데 어떤 종목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지. 저 같은 눈에 띄는 종목은 오일이 꺾이지 않고 좀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다. 네.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우리가 좀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52달러가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올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시세가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반등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시 또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부에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판단을 오늘 우리가 좀 결정 짓기보다는 좀 원지역을 좀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이 어떤가 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보면은 당연히 이제 골드 같은 경우도 좀 반등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하고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달러 인덱스 영향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금리 인상이 시점이 12월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12월에 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달러 인덱스를 좀 많이 봐야 된다. 항상 달러 인덱스 같이 보셔야지 트레이딩 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연말로 갈수록 또 달러에 대한 부분 또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5일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자, 속보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는 내달 원유 수출을 억제한다라는 소식이에요. 공급 과잉에 대해서 이 해소 목적으로 수출 억제를 한다라는 이슈고요. 그리고 플래치에서도 이슈가 나왔죠. 국제 유가는 아직 상승세가 아니다. 공급 과잉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적인 이슈 그리고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5일 이야기하면서 좀 5일에 대한 포지션을 또 함께 잡아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뭐 또 추가적으로 좀 아까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유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얘기 나온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자면요. 제가 봤을 때는 5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공가인 상태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라오면 다시 시추 공수가 개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지금 얘기에 나온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량을 줄일 테니 셰일 오일 업체들아 제발 좀 우리랑 좀 발을 좀 맞춰주라. 뭐 이런 제스처입니다. 일부에서 그러니까, 같은 네, 이슈네요. 그렇죠. 같은 그 이슈예요. 제가 일부에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고요. 일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수출량을 720만 배럴로 줄인다는 게 이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이 줄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균치 비해서는 좀 높아져 있거든요. 30만 배럴 좀 높은 수치거든요. 아직까지도 줄인 숫자 자체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좀 감안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출량을 줄인다.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출량을 줄이기 싫어서 뭐 줄였던 건 670-80만 배럴 이 정도 유지했던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내수 소비 쪽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였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숫자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좀 높다. 720만 배럴은 그때 당시보다도 20-30배럴은 좀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줄인다고 줄인 게 사실 줄인 게 아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줄였다라고 생생낸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셰일 오일 업체들한테 우리 줄일 테니 너네도 한번 줄여보지 않으련? 뭐 이런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 셰일 오일 업체들이 더 줄여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셰일 업체들이 줄인다 그래서 같이 줄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줄이면은 너네가 좀 더 줄이면 우리 줄일게 말만 하고 아마 줄이지 않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원유 헤게모니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진 일들에 별로 관심을 안 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예전에는 석유라는 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기 때문에 자국에서 나오는 석유는 비축으로 많이 쓰고 해외에서 다 수입해서 썼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나기 시작하면서 오일이 상당히 자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더 이상 이제 중동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중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상 오늘 뉴스 하나 또 난 거 보면은 사실 시리아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추락했거든요. 근데 뭐 이게 격추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러시아가 오히려 중동에 조금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형국이고 미국은 중동에서 약간 발을 빼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동아시아에 집중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셰일 업체들이 과연 중동 얘기를 들어줄까 들어줄 일이 만무하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산업 중에 이 석유 수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이 재선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서든 유가가 좀 올라와서 지지율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동의 긴장이 상당히 좀 자기신들한테 유리하게 좀 영향을 미치려고 많이 노력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 공습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IS 공습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시아파랑 상당히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미국은 발을 빼는데 러시아는 발을 들이는 약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석유 그 패권 가지고 좀 많이 지금 현재 다투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이 이 패권에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코 생산량을 줄이지 않을 거다. 실제로 그 미국은 또 민간 기업들 우선인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줄여야 한다고 해서 민간 기업이 줄일 일이 만무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유에 대한 부분은 오펙 국가와 비오펙 국가 그리고 넘어서 또 셰일업체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들 분석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또는 뭐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방향과 그리고 단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잘 구분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일본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도 말씀드렸고 크루드 오일이 나왔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 만약에 마스터님이 가격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혹시 전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매매 포인트. 저희 사실 일부에서 50.36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 매도 포인트를 주고 깔끔하게 짧은 청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가 아까도 제가 일부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올라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그냥 매도 대기만 하고선 매도 포인트에서 먹고 박스권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베이커 히즈 국제점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떨어지는 흐름에서 베이커 히즈 국제점 지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또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일단 첫 번째 상단 하방 박스권을 형성을 시켰죠. 하지만 이걸로 부족합니다. 다음번 핑퐁 플레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가격대를 재확인을 하는 과정이 시장에서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좀 포착하셔서 장기 흐름 박스권이 어디로 주어질지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핑퐁 플레이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JP모건이 제시했던 $55 가격대까지 그런 핑퐁 플레이가 랠리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차트가 상단 가격대까지 올라가면은 이제부터는 매도 포지션 준비, 그 다음에 하단 가격대에서 반등 보이고 있을 때는 매도 포지션만 준비, 그죠? 이렇게만 준비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핑퐁 플레이 위주로만 드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단 금일 차트는 다시 또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포지션 대기밖에 없겠죠. 그리고 떨어질 경우에는 저 아래 4구대에서의 매수 포인트들만 제가 포지션을 신세계에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포인트들 관찰하셔서 기다리셨다가 오면은 그때서 들어가셔라, 안정적으로. 이렇게 포지션 잡아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매수와 매도 포지션에 대한 부분 가격대 잘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신세계 다운로드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신호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 안에서 가격대 기다리셨다가 매매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지금 실시간 리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통화였습니다. 엔화에 대한 부분, 오늘 제가 또 실시간으로 포털 검색어를 보니까 엔화가 상당히 또 상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1% 넘게 빠졌습니다. 현재 엔화를 보니까 1,009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엔화 하면은 해설위원님이 이럴 때 또 일본 여행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전에. 일본 여행을 이제 갈 때가 좀 지났죠, 이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엔화가 좀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그동안 밀려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골드나 채권하고 이제 같이 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골드가 오르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에서 같이 편승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일본 여행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 지금 다시 이제 엔화 가지고 계시면 지금 빨리 또 던지셔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본 엔화 같은 경우가 사실상 그 안전자산 성질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면이 있는데요. 투자에 있어서는 저는 엔화보다는 국채나 그 골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변수가 그래도 하나 더 적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중앙은행 정책금리 관련해서 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에 신경 쓰려면 한 가지 이슈가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머리 복잡하게 하나 더 생각하는 엔화를 거래하시기보다는 골드나 국채 위주로 거래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차피 골드하고 같이 갈 겁니다. 골드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꺾이면 또 엔화가 또 꺾일 거고요. 거기서 이제 엔화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변수는 일본이 이제 중앙은행 BOJ가 이제 금리를 어떻게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일본도 양적 완화긴 합니다만 양적 완화 축소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양적완화 축소할 생각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아베 정권에서 이제 아베노믹스로 상당히 좀 많이 엔화를 많이 풀었었는데 그 전에도 근데 일본은 금리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일본은 몇십 년 동안 계속 이 상태예요. 계속 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엔화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은 포인트 두고 거래하시는 건 뭐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채나 미국채 10년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골드 쪽으로 거래해 보시는 건 가장 좋지 않나.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에 대한 부분 오늘 0.4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9,000선은 깨진 이후 다시 뭐 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8,943.5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전거래일에는 좀 바닥을 기었어요. 그런데 오늘 좀 상승분이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 해설위원님이 함께 도와드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린 것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비례해서 함께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통화도 보면 위안화도 오늘 상당히 좀 강세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상대 통화들이 좀 많이 좀 강세 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 영향이 상당히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엔화에 대해서도 앞서서 뭐 유로 FX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 좀 중점적으로 비교하시면서 두 종목을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엔에 대한 부분은 또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본 조기 총선 결과가 엔화의 방향을 가를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와 함께 그리고 일본 중의원 선거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피오르는 엔고 시나리오다라는 그런 뉴스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화가 바닥 하락 경직을 보이고 있고 상승을 하는 것에 대한 여부도 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이 부분 함께 짚어보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총선, 조기 총선, 아베가 결국 조기 총선 하려고 지금 이제 세팅한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향보다는 사실상 북한 영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제가 약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 인상 시기고요. 북한 이슈 때문에 안전자산끼리 같이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국민 성향 자체가 상당히 좀 약간 보수 쪽에 많이 좀 치중해 있기 때문에 조기 총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아베에서 어느 정도 좀 승리를 좀 어느 정도 좀 생각해보고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번에 조기 총선 한다 그래서 좀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외신과 달리 저는 많이 신경 쓰지 말아라.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좀 싶네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또 해외 선물이라든지 이런 투자에 있어서는 뭐 기사대로, 뉴스대로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실질 투자자분들에 대한 의견도 다시 한번 이렇게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뭐 일본 조기 총선에 대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엔에 대해서는 또 마스터님도 이전에 저희 방송 통해서 함께 말씀해 주셨잖아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얘는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을 과거에는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8864 부근에서 목표가 청산 물량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찔러줘서 8850 정도만 터치해준 다음에 상승세로 돌아섰죠. 실질적으로 골드랑 같이 모멘텀을 같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엔화에 베팅하실 바에야 골드의 모멘텀을 깔끔하게 골드의 모멘텀이 안전자산 모멘텀을 가지고선 베팅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요. 엔화 기본적으로 지금 통화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랑 가까운 상태에서는 굳이 베팅하시다가는 반대 모멘텀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엔화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상방, 하방 모멘텀이 둘이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골드나 채권 쪽으로 깔끔하게 옮겨 타시는 게 더 좋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화와 골드와 같은 움직임, 골드가 더욱더 매력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앞서서도 골드 저희가 이슈 시간에 짚어봤어요. 현재 골드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5.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73%면은 강한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1% 가까운 시세인데 다시 1300선을 돌파하러 회복을 하러 가는 움직임인지 두 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죠. 먼저 해설위원님, 네. 자, 골드 참 뭐 앞서서 일부에서는 뭐 좀 제한적인 상승세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한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줄 거다. 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얘기 드릴게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기가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이게 보시면 이게 우리가
적산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적산병. 네, 적산병. 주식에서도 많이 듣는 네, 거죠. 적산병이 뜬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상승 탄력은 추가적으로 모색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 드린 거고요. 근데 그게 좀 길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 같은 경우 앨런 여장이 만약에 미국의 미 연준의 앨런 여장이 연임이 된다. 라는 시그널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금리 인상 안 할 수 있죠. 예, 자기가 책임지고 조금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트럼프가 상당히 좋아하는 정책대로 좀 해줄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본인의 의견은 아닐 겁니다. 본인의 의견만은 아닐 겁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컨센서스 자체가 연준 위원들끼리 컨센서스 자체가 상당히 가치 형성이 좀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결자 해지하는 차원에서 옐런 여장이 12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 이게 한 번에 이걸 다 뽑을 수는 없거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물 차트를 제가 보면 좋을 텐데, 현물 차트 지금 안 켜놔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리기 힘듭니다만은, 2년 전에 우리가 테이퍼링 처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가파르게 쭉 올랐거든요. 그 부분은 첫 번째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그런 부분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영향들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부분은 금리를 많이 한 번씩 올렸다가 금리 인상 타이밍을 한 번 더 가져가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빈도가 작년보다 좀 많아지는 그 정점을 찍는 행동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해도 크게 반등하기 좀 힘들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그 구간을 다 뽑으면은 시세를 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부분 원하지 않아요. 좀 어느 정도 좀 여기서 한번 눌려주고 사람들이 이제 눌러주면서 사람들한테 조정을 받고 있다. 달러 인덱스 밀리니까 달러 인덱스 밀리는 거에 동참해라는 식으로 좀 약간 꼬드기는 그런 플레이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플레이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대 뽑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가면 골드는 다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밀리는 부분이 한 번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골드가 많이 오르긴 좀 힘들다. 라고 좀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제 예상이 빗나갔다라고 하면은 그건 딱 하나밖에 없다. 북한에서 뭐 하나 쏴주는 거, 쏘는 결과가 나와야 제 예상이 좀 다르게 가는 급격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가 이 다음 도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사전 포석을 많이 깔아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좀 잠잠해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미국이 완화된 제스처를 좀 취해주기를 원하는 걸 계속 유도하고 있고요. 자기 대내적으로는 자기 나라,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비추가는 그런 지금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돌아가지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도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수그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도발의 가능성이 조금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가 과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과거 김정일 정권 때는 상당히 좀 북한 내에 시장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불법으로 간주했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왔을 때는 이걸 어느 정도 좀 양성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자생적으로 버틸 수 있는 북한이 어느 정도 힘이 약간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여력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발의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노동당 창건일에 꼭 맞춰서 그런 예측의 시나리오는 이미 북한은 벗어나 있다. 왜냐면 북한이 최근에 이쯤에 도발할 거다 그래서 그쯤에 도발한 적이 없어요. 어느 지나서 방심하고 있을 때 이렇게 훅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섞이면은 좀 골드가 좀 크게 올라올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골드의 상승세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부분이 크지 않다. 그래서 아까 그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님께서 해주셨던 얘기처럼 제가 봤을 때도 이 골드 같은 경우는 매도 포인트만 잡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지 않나. 저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은 보고 있지만은 상승에서 크게 먹을 거는 이슈,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주는 이슈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크게 수익을 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좋지 않은 접근이지 않나. 매도 포인트가 가장 좋지 않나. 추세적으로 갔을 때는. 네, 좀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까지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마감이 상승 또한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적사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로 좀 배팅을 해야 하나라는 그런 궁금증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한적인 상승세이기 때문에 올라올 시에 대한 가격 매도 포지션에 대한 의견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매매 포인트를 함께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도 그런 의견 안에서 또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마스터님? 네. 근데 제가 지금 해설위원님 말씀을 네네. 하실 때 계속 웃고 있었죠. MC님 옆에서 보셨을 텐데, 사실 이제 저희가 매수 포인트를 따로 저는 드렸습니다. 매매 포인트 지금 신세계로. 아까 방송에서 이제 매도 포인트 위주로 큰 흐름으로 이제 가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단기적 플레이죠. 오늘장 안에 실질적으로 플레이 들어갈 수 있는 단기적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90.9에서 네, 매수 포인트를 드렸고요. 저는 지금 방금 청산 신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40틱 좀 넘는 수익 구간으로 단기적 수익 청산 포인트를 드렸고요. 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5,300선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 물량들은 대부분 다 던져 버리시고 수익 청산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일부에선 이제 실질적인 모멘텀들 그리고 가치 분석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짧은 차트 안에서의 단기적 트레이딩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 있다는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골드에 대한 부분 맞아요. 이슈 일부 시간에 매수와 매도 이 두 포지션에 대해서 또 매매 포인트를 짚어주셨기 때문에 매수는 방금 전에 목표가를 청산에 대한 부분 또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40티 가까이 오늘 신세계 TV방송 보시면서 신세계 프로를 같이 키신 분들은 또 이 수익을 거두시지 않았을까. 그럼요. 저희 신세계를 안 켜서 제가 이거 받았어야 되는데 저도. 신세계 다운 받으세요. 다운은 받아놨는데 켜놓진 않았어요. 지금 방송 중이시잖아요. 방송 중이라서 못 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한 부분, 또 마스터님은 또 마스터님답게 지금 뭐 저희 방송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신호도 보내주시고 또 방송 참여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스터님 이렇게 멀티가 가능하시는데 그 밖에도 또 신호 나오면 보내주실 거죠? 네. 이미 다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그래요? 저희는 이제 방송 보통 시작하기 1시간 정도 전에 매매 포인트 정리해서 싹 다 보내드리고 저는 방송에 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언제든지 신세계 들어오셔서 에이지 시스템 신청해서 추정하기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가 왜 골드를 포인트를 보내드렸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가 좀 떠주고 있는데 아까 1290.9포인트였죠. 1290.9포인트에서 약반등을 보였는데 지금 이 부분이 실질적인 금일장의 매집 단가 저가였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나왔지만 약 5시 반부터 6시 약 50분까지 짧은 매집 구간으로 나왔던 포인트였고요. 골드가 상방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역배팅으로 강하게 매도를 칠 자리는 금일장에는 굉장히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포인트를 잡아가시기에는 금일장은 거의 한 새벽 3시 이후 정도까지는 기다리셔야 겨우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짧게 매수 구간을 드실 수 있는 이런 짧은 매집 구간들 아까 5시 반에서 6시 50분 사이에 보인 이런 매집 구간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시면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짧게 올리셔라. 이게 저희의 기본적인 매수 전법입니다. 왜냐? 매도 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매수를 쳤던 기관들의 포인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스페셜 강의 때도 강조를 드렸고요. 매도 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 매수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짧은 매도 구간을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수익 청산을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90.9에서 빠르게 수익 청산으로 매수 관점으로 차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역이용해서
수익 관점을 내셔라. 이런 차트에서는. 네. 그런 부분 플레이들 좀 중점적으로 포커스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세계를 통해서 보내드린 그 포인트 전략 그리고 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N과 골드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2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지금 30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의 상승분을 조금 더 반납을 하는 모습이에요. 윗꼬리가 달린 일봉으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254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1%의 상승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볼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합권까지 눌렸습니다. 6062.7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스닥도 보셨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보도록 하죠. 자, 유로 FX는 여전히 상승세 비슷합니다. 1.18495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95.7달러까지 여전한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볼게요. 크루드 오일도 50달러 중반이 좀 깨졌습니다. 50.48달러까지 소폭 눌리는 현재 가격대 살펴보셨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와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여러분들의 시장 분석과 해외 선물 전략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실시간으로 매매 포인트 나오는 그 종목군 저희가 같이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지수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렸고, 워낙 골드까지, 그리고 N까지 안전자산에 대해서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하나 빠진 게 있었죠. 국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골드와 그 밖에 달러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을 때 국채도 말씀을 도와드렸잖아요. 예측에 대해서, 예상에 대해서도 리뷰도 해주셨는데, 해설위원님, 네. 국채 지금 125-12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격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채랑 이제 골드가 밀릴 거다라고 얘기 드렸고, 파운드가 그거와 비슷하게 갈 거고, 유로화 통화가 아마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였고요. 네, 제 자랑하려고 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일단은 포인트인 줄 알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제 달러 인덱스가 많이 밀리니까 국채가 또 반등해지는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역시 달러 인덱스와 연동돼서 갈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달러 인덱스가 가겠지만 국채 같은 경우는 특히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2월에 되면 다시 또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와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대응 자체는 약간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애매한 구간이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더 추가 밀리느냐인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구간에 현재 다시 이제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놓은 상태에서 다른 안전자산과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안전자산 같이 움직이는 거 물론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움직일 거긴 하지만 제가 국채를 바라본 시점은 올라왔을 때 매도 치는 게 가장 좀 좋다. 12월까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라왔을 때 국채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애매한 구간에서 좀 흘려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차라리 골드 같은 부분이 조금 더 매매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고, 국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접근하는 게 어느 정도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좀 국채 가격이 많이 올라왔을 때 매도 12월 금리 인상 전까지는 매도하는 타이밍을 노리는 게 추세적으로 좀 길게 좀 볼 수 있는 방향이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국채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까지는 올라오는 가격대에서 상승하는 대로 이제 매도 포지션에 대한 유효 전략 말씀을 도와드렸어요. 이제 10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고, 이제 11월, 12월 정말 짧게 남았는데 연말 안에 이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전략 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유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스페인 카탈루냐에 대한 우려 완화에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앞서서 해설위원님도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극단적일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을 했지만, 극단적인 것보다
생각보다 조금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려 완화의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다. 카탈루냐 둘러싼 갈등이 다소 완화됐다라는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화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유로 다시 한번 가격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852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지금 1.17에서 머물렀던 가격대가 오늘은 1.18까지 안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앞서서 뭐 두 분께서 달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카탈루냐에 대한 우려 완화다라는 소식도 함께 분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설위원님도 카탈루냐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그날 지도 펴고 우리 함께 알아봤잖아요. 그때 알아본 게 상당히 좀 뿌듯하지 않나,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보네요. 왜냐면, 실제로 그런 상황 이후에 바르셀로나가 FC 바르셀로나 축구 클럽이죠. 경기를 냈는데 무관중 경기를 했어요. 왜냐면 투표하는 날, 바르셀로나가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 중심 도시에서 상당히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이제 좀 약간 흥분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해서 무관중으로 메시가 골을 넣었는데 아무도 환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좀 심각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상보다는 좀 덜 심각하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좀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유혈 사태가 상당히 심각해져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일들이 발생하고 안 좋은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예상을 해봤는데, 유혈 사태가 나긴 했습니다만은 좀 그게 좀 심하게 극단적으로 좀 가진 않았고요. 그랬던 부분은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냐면, 카탈루냐 자체가 이미 스페인 헌재에서 이미 무효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떼쓴다고 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여기서 한번 우리 힘을 보여주자. 약간 요런 정도 수준에서 현재 좀 마무리됐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대신 이 부분이 좀 또 장기화될 겁니다. 장기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가 이제 카탈루냐 중심인데, 사실 이 스페인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좀 상당히 좀 부침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느 나라가, 어느 한 민족이 통일해가지고 오래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좀만 지나면 이민족 침입해서 점령하고, 로마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로마 민족부터 해가지고, 무어족부터 해가지고, 계속 뭐 이슬람 민족이 스페인을 점령할 때도 있었고요.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 유럽적으로 어느 정도 좀 통일된 민족들이 있고, 그런 민족들이 많은 국가들이 있다면은 이쪽의 관심 분야가 독립일 텐데, 이 유럽이라는 나라 자체가 상당히 좀 이런 이슈들이 내포되어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나라에 불똥이 튀길까봐. 그래서 카탈루냐는 상당히 좀 지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상당히 좀 고립되어 있다.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카탈루냐가 독립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다만 좀 목소리를 좀 세게 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다음 수순입니다. 이 다음 수순은 스페인 정부에서 카탈루냐,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카탈루냐나 이쪽 지방에서 약간 자치권을 어느 정도 조금 인정해주는 제스처를 좀 취해주면서 봉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미 해결책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완화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등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이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연동이 된 거죠. 달러 인덱스가 오늘 밀리면서 그 부분 좀 추가적으로 또 세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점적인 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상당히 좀 공방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전투가 상당히 좀 많은 구간이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위로 돌파한다면은 유로가 전고점을 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그 전고점을 벗겨내지는 못할 거고요. 왜냐하면 AG 시스템 마스터님이 얘기했던 대로 드라기 총재가 원하지 않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 가격대가 가면 유로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이탈리아 은행들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가지 않겠지만,
이 부분을 뚫은다면 전고점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구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 그래요? 여기서 맞고 밀리느냐 아니면 여기 돌파해서 벗겨내느냐.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의 이 흐름이 위아래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까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위로든 아래로든에 대한 방향이 좀 시원스럽게 나와야 그 다음 뭐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고요. 앞서서 카탈루냐에 대한 완화 부분은요. 일단 뭐 자치정부 수반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갈등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기업들이 카탈루냐에 이 기업 본사를 옮기려고 한 것 역시 이 푸이그데몬 수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워낙 다양한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 선물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뭐 통화인 반면 다른 통화도 있습니다. 지금 뭐 속보 계속적으로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터키 리라화에 대한 그런 속보가 올라오고 있어요. 미국과 외교 관계 악화로 추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뭐 뉴스 쪽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다양한 통화 그리고 뭐 페소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집중을 받지 못했지만 이전에 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도 이 페소화에 대해서 다시 불거진 만큼 터키 리라화 이런 부분도 또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터키 리라 아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네, 저 FX 마진 투자하시는 분들만 좀 이 부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좀 터키 리라가 밀리는 건 맞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터키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을 미국이 지지하기에는 너무 독재자고 예, 지금 독재 정권이고 너무 오랫동안 해먹고 있기 때문에 해먹는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터키를 현재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를 지원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독재자를 지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상 미국은 터키에 영향을 좀 미치고 싶어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터키 바로 위가 러시아거든요. 네, 러시아에 대한 영향권을 두려면 터키랑 좀 친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되게 불편하지만 좀 친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사실상 시아파 국가들하고 좀 친하면서 터키까지 이렇게 친해져야 벨트가 형성이 되는데 사실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그렇게 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터키가 그 러시아 전투기 격추를 시키는 사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최근에 IS 공습을 할 때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터키하고 관계 자체가 상당히 미국이 상당히 악화로만 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게 아주 애매한 관계거든요. 애매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부분이 밀렸다라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터키 리라에 대한 관심을 좀 하방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좀 끝나지 않았나.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린 터키 리라화에 대한 부분, 미국과 터키 간 관계 악화로 추가 하락할 것에 대한 그런 주목 기사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 함께 도와드렸어요. 자, 지금 시간이 44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긴 연휴 끝에 신세계 다시 함께 하셔서 저도 또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은 또 오늘도 정말 열심히 또 시장 분석 옆에서 방송 출연과 함께 계속해서 해주고 계세요. 또 다른 포인트 나오시는 거 혹시 있나요? 이미 나온 포인트에 대해서 좀 간단히 분석을 드릴 텐데 오늘은 좀 새로운 전법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전법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매매 포인트를 많이 드리는데 보통 이제 하루에 20개, 30개 정도 가량 종목들 통합해서 20개, 30개 정도 가량 드리는데 이제 오늘장에 수익이 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천연가스랑 이제 오일 부분이 수익이 나셨어요. 이제 50.67포인트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2.900에다가 라인을 드렸는데 지금 방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게 왜 수익 청산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 매매 포인트 같은 경우는 보통 기관들의 트레이딩을 역이용해서 청산 물량을 수익 청산 구간으로 만들어내자라는 게 주요 목적인 포인트들인데 왜
지금 포인트가 900 라인 안 왔는데 어떻게 수익 청산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 계약 물량을 가지신 분들은 물론 그 단가에서밖에 들어가실 수가 없겠죠. 근데 보통 이제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최소 2계약 이상으로 많이 거래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2계약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이 딱 한 가격대에다가 그 모든 물량을 박아 넣고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관들 청산에서는 만약에 반대 기관들이 청산했던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그 기관의 포인트까지 목표가를 잡는다. 그럴 경우에 딱 그 라인에서 청산하기보다는 먼저 5틱 전 정도에 깔끔하게 미리 청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다른 기관들이 먼저 청산을 해버리면은 본인들의 목표가에 가기 전에 배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청산을 던지는 부분이죠.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는 어떤 전략을 삼아야 되느냐. 매매 포인트가 있다면 위아래로 분할을 해서 매매 포인트를 분산시켜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9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 895 라인에다가 한 포지션을 넣고요. 만약에 2계약의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 한 계약의 경우에는 5틱 위인 905에다가 포지션을 하나 더 배치를 시켜서 먼저 떨어지는 경우까지도 잡아서 수익 청산으로 만들어 내시는 포지션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셔야 좀 더 깔끔한 수익 청산들을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나올 때 기관들이 먼저 선청산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런 포인트들까지 전부 다 수익화 시킬 수 있다는 부분. 그 기준이 기본적으로 메인 종목 기준 5틱 정도다라는 부분. 좀 포커스를 드려서 이런 부분도 수익 놓치시면 아깝기 때문에 제가 좀 포커스를 많이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또 신세계 함께 하시면은 이런 팁이 나날이 또 발전하는 그런 기법도 말씀해 주셔서 전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 이런 기법들을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또 노하우도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기관들이 어떻게 트레이딩 하는지를 포커스를 두고선 기관 투자 심리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는 상당히 당연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관들은 본인들이 수익 청산이 다른 기관들한테 대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죠.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포지션을 반드시 안정적으로 배치를 하셔야 어떤 경우에서건 수익 청산을 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항상 기관의 핵심이 되셔야 된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기관에 대한 수급까지 또 짚어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종목 하나 좀 더 얘기하자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중국 PMI가 잘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잘 나온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은 구리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PMI가 잘 나오면서 반등을 세게 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고점을 한번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중국 자체가 상당히 그 PMI 지수가 상당히 좀 잘 나왔고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지면은 가장 움직이는 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구리거든요. 그래서 구리를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구리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상황 다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그래서 전고점까지 한번 트레이딩 한번 보시는 분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역시나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 또 구리 관련이 많은 만큼 구리의 상승세도 함께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리에 대한 부분 마스터님 어떤 매매 포인트 혹시 볼 수 있는지 함께 분석 도와주실까요? 사실 저희는 오늘 수익 청산을 마쳤습니다. 어제장에 이제 550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고점에 대해서 저항 부분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장에 차라리 이걸 공략을 해서 550에서 매도 관점으로 포지션을 들어갔었고요. 네, 이미 나왔군요. 네, 여기서 저희는 이미 고점 맞추기를 들어가서 수익 청산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강매수 추세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강매도를 칠 구간이 많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시고 있는 분들만 아까 이제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점까지 목표가를 보시고 청산 들어가시면 되겠다라는 네. 부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50 포인트도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기관 포인트와 같은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포인트가 왜 나왔는지를 차트를 보시면서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수익 청산 왜 나왔는지 복기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 이전부터 매수 포지션 또 신호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보유자에 한해서 또 말씀을 도와주셨어요. 앞서서 중국 PMI 말씀해 주셨는데 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9월 중국 제조업 PMI는 전달 대비해서 0.7포인트 상승한 52.4로 2012년 5월 이래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구리까지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짚어봤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또 문자를 많이 확인을 못 해드려서 마지막으로 문자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가 왔는데요. 네. 4721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해외 선물의 아이돌이신 마스터님, 크루드 오일 살짝 기준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49.20이나 49.13 매수 후 장기 홀딩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해외 선물의 아이돌, 에듀시스템 마스터님 대답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보다는 저는 배우가 좋은데. 예. 솔직하시네요. 네. 솔직하시고 정확하세요. 네네. 컨셉이 정확하세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실질적인 베이커리즈 굴착 장비수죠. 베이커리즈 굴착 장비수 부분이 이제 저점을 형성시키고 나서 재반등을 만든 그런 주 요인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공격적인 매수로 포지션을 줄이셔서 가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의 시장은 정말 셰일이 어디까지 윗선을 버티고 어디까지 아랫선을 버틸 수 있는지 부분을 재확인하러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들어가셔서 장기 홀딩 하신다? 좀 위험한 생각이시고요. 단기적으로 공격 포지션만 짧게 포지션을 줄이셔서 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S&P는 제가 550 청산 목표가를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기본적인 저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고가를 살짝 치고 올렸죠. 장 초반에 치고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강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가지신 분들께서는 여기서 청산을 던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좀 포커스해서 왜 여기서 청산을 드렸는지 부분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시청자분께서 아이돌이라는 의견 주셨지만 배우가 좋으시답니다. 네, 그 말씀과 함께 전화드려야 됐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까지 전략 세워드린 대로 또 함께 참고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에듀시스템 마스터님이 지금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방송 시작 전부터 신호를 보내드렸다. 이 말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신세계 다운로드 받으신다면은 이 말씀이 또 이해가 가실 거고요. 방송 이전에도 또 함께 무료로 신호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서울크즈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연휴 끝에 다시 오늘 신세계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는데요. 두 분도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뵙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기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함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신세계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장 신세계 이렇게 2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내일도 더욱더 다채로운 전략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요, 다양한 투자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